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직장 생활을 하시다가 보면은 이제 퇴직을 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면서 건강보험료가 많이 나오시는 분들이 돼서 이제 있으셔서 걱정이 좀 되시잖아요. 그래서 이 건강보험료 걱정을 덜어주는 임의계속 가입 신청의 활용법 모든 것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임의계속 가입 신청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네, 그것을 한마디로 좀 정의를 하면요. 직장 생활을 하셨을 때의 건보료는 사업자가 절반, 그리고 본인이 절반분을 부담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만두시고 나서 이제 지역가입자로 건보료가 전환이 되면요. 이 지역가입자 건보료가 더 많은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직장가입자 가입했던 거의 절반 부분보다. 그럴 경우에는 임의계속 가입 신청을 하시는 것이 유리해지실 수가 있는데요. 적용 대상은 보시다시피 자격 유지 기간이 1년 이상이세요. 그러니까 직장 가입자로 1년 이상 정도의 자격을 이상을 유지를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최초로 지역보험료를 고지서를 받은 후에 2달 이내에 이렇게 신청을 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그랬을 때 내가 냈던 절반의 보험료를 그러니까 직장 생활했을 때 내가 실제로 부담했던 사업장 가입비를 뺀 50%를 최대 36개월까지 부담을 하면서 그걸 이제 과거의 보험료를 3년치 낼 수 있는 이게 임의계속 가입 신청입니다. 현재 지금 이거는 자동 신청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진 신청이라는 점을 좀 먼저 기억을 해 놓으셨다가 퇴직을 하게 되면은 두 개의 보험료를 좀 비교해 봐 가지고 만약에 내가 직장 생활했을 때 보험료가 좀 저렴하다. 지역 가입자보다 그런 경우에는 여기 신청서에 있는 신청서를 작성을 해서 팩스나 우편도 가능하니까 건보공단에 신청을 하시면 좋겠고요. 현재는 지금 임의계속 가입자는 2022년 10월 기준에서 약 한 41만 명 정도 됩니다. 20만 명 정도는 가입자이시고요. 21만 명 정도는 지금 피부양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임의계속 가입에 대한 활용법을 첫 번째로 한번 보겠는데요. 먼저 급여가 좀 낮더라도 여러분 직장 가입자의 자격을 1년 이상 유지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소득도 재산도 이제 직장 가입자가 또 지역 가입자가 동일하게 있을 때 누가 더 건보료가 좀 많이 나오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직장 가입자 A씨와 지역 가입자 A씨와 직장 가입자 B씨를 비교를 했는데요. 둘 다 소득은 뭐 경비 빼고 200만 원, A씨는 그 직장 가입자 B씨는 이제 200만 원이세요. 근데 재산도 공시지가 공시 가격이 약 한 12억씩 나가는 똑같은 그런 재산을 보유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월 건강보험료가 지역가입자는 37만 원 정도 많이 나오죠.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 B씨는 7만 8천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직장가입자는 재산의 건보료를 미부과하기 때문에 건보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거겠죠. 근데 만일 B씨가 퇴직을 했어요. 그리고 임의계속 가입 신청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인이 월 건강보험료 7만 8천 원 정도만 3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 임의계속 가입자이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임의계속 가입자 활용법 두 번째는요. 퇴직한 다음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유리해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직전 1년간 12개월의 보수 월의 평균이 약 300만 원 정도인데 신청 이후에 사업소득액이 한 1,700만 원 정도가 생겼어요. 그랬을 때 건보료가 어떻게 되느냐? 그럼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임의계속 가입 보험료를 계속 납부를 하겠죠. 그래서 보수월액 보험료에 대해서 본인 부담금이 약 한 12만 원 정도 이렇게 3년 동안 납부하시면 되는데 사업소득액이 연 1,700만 원 정도 있다고 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2천만 원이 초과가 되지 않기 때문에 건보료가 미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또한 보유한 재산에 대한 보험료는 임의계속 가입 신청 중에는 건보료가 또 미부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임의계속 가입 신청을 하게 되면은 3년 동안 직장인과 같은 혜택을 보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임의계속 가입 자체가 유리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여러분들 임의계속 가입자의 고지서를 좀 보면요. 이게 지금 소득이나 재산이나 자동차 이런 것들은 지금 공란으로 처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밑에 하단에 보면은 임의계속 건강과 임의계속 요양에 대한 보험료만 산출이 됐고요. 그래서 임의계속 가입자는
직장인에 준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좀 따로 책정을 하는구나라는 느낌을 좀 가져가시면 보험료 절감하시는데 굉장히 유리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건보료 임의계속 가입 신청하는 거 활용법 세 번째는요. 이런 방법은 좀 어떠실까요? 먼저 첫 번째는 퇴직한 다음에 내가 보유한 부동산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면 은퇴 후에 적어도 한 1년 정도는 소득이 좀 낮은 데라도 재취업을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1년 이상 된 다음에는 임의계속 가입을 신청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단 지인의 사이에 허위로 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건보공단의 조사에서 발각되면 추징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유의하셔야 되겠다 말씀드려보고요.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그런데 종업원 없이 할 수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개인 사업자보다는 1인 법인으로 창업을 하시고 월급을 발생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한 1년 정도를 운영한 다음에 월급쟁이로 이제 그 1인 법인에서 월급을 발생시킨 다음에 폐업을 하시게 되면은 임의계속 가입 신청이 가능하시게 되겠죠. 근데 현행 지금 법상은 이거를 지금 횟수가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런 방법들도 고민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임의계속 가입 신청은요, 건보료 절감할 시간을 3년 동안 제공해 줍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임의계속 가입자에 일단은 한번 내가 임의계속 가입 신청을 하시게 되면요, 3년 동안 그 보험료 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보유재산에 대해서 지역가입자로 환원되기 전에 증여를 통해서 분산을 하실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금융소득이 또 많아요. 그러면은 소득시기 분산을 또 하실 수도 있고요. 세 번째는 공적연금이 또 수령 시기를 좀 조절을 해가지고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조금 더 조정하실 수도 있는 상황을 좀 만들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 아는 만큼 분명히 은퇴는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끊임없는 관심과 학습으로 여러분 연금부자 되시는 걸 응원하면서 저는 오늘 방송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